여러분, 혹시 작년에 고추 농사를 지으시면서 원인 모르게 고추가 시들거나 병에 걸려서 속상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좋은 모종을 비싸게 사서 심었고 비료도 듬뿍 주었는데 왜 우리 밭고추만 자꾸 말라 죽는지 답답하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고추 모종을 심은 후에 관리에만 신경을 쓰지만 진짜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고추를 심기 전에 무조건 반드시 해야 하는 단 한 가지의 핵심 작업입니다. 놀랍게도 이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농약을 치고 물을 주어도 1년 농사를 100% 망치게 됩니다. 반대로 오늘 알려드리는 이 비밀만 확실하게 실천하신다면 초보자라도 옆집 농부님이 깜짝 놀랄 만큼 주렁주렁 달리는 고추 대풍작을 거두실 수 있습니다. 과연 고추 모종이 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그 결정적인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고추는 대한민국 밥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작물입니다. 김치부터 찌개까지 모든 요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텃밭을 가꾸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추 농사에 도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추는 생각보다 아주 까다롭고 예민한 식물입니다. 특히 토양의 상태에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과거 우리 조상님들은 고추를 심기 전에 밭을 오랫동안 쉬게 하고 아주 정성스럽게 흙을 보살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마음이 급해져서 모종을 사온 그날 바로 밭을 갈고 비료를 뿌린 뒤에 모종을 심어버리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입니다. 고추는 뿌리가 얕게 퍼지는 청은성 작물이면서도 동시에 물 빠짐에 극도로 예민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방식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서 고추가 살아갈 집, 즉 밭을 만드는 과정은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하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기초가 부실한 집은 작은 바람에도 무너지듯이 밭을 제대로 만들지 않고 심은 고추는 작은 장마나 가뭄에도 쉽게 병들고 쓰러집니다. 이제부터 왜 밭을 미리 만드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지 그 과학적이고 놀라운 이유들을 아주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바로 모종을 심기 최소 2주에서 3주 전에 미리 밭을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드릴 가장 핵심적인 비밀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일찍 밭을 만들어야 할까요? 바로 퇴비에서 발생하는 가스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는 밭에 영양분을 듬뿍 주기 위해서 가축 분뇨로 만든 퇴비를 밭에 골고루 뿌립니다. 그런데 이 퇴비가 흙 속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열과 함께 독한 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퇴비를 뿌리고 곧바로 고추 모종을 심는다면 이 독한 가스가 고추의 어린 뿌리를 그대로 공격하게 됩니다. 이것을 농사 용어로 가스피해라고 부릅니다. 가스피해를 입은 고추 모종은 뿌리가 하얗게 타버리고 잎이 누렇게 변하면서 결국 며칠 버티지 못하고 시들어 죽게 됩니다. 많은 초보 농부님들이 이 가스피해를 병에 걸린 것으로 오해하시고 농약을 치시는데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밭에 퇴비를 뿌렸다면 흙 속에서 퇴비가 완전히 분해되고 나쁜 가스가 공기 중으로 다 날아갈 수 있도록 최소 14일에서 20일 정도의 시간을 무조건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철칙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야말로 고추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완벽한 보금자리를 만드는 가장 위대한 마법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아무 퇴비나 밭에 막 뿌려도 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밭에 넣는 퇴비는 반드시 완전히 푹 썩은 완숙 퇴비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냄새를 맡아보았을 때 심한 똥 냄새나 암모니아 냄새가 코를 찌른다면
그것은 아직 덜 썩은 미숙퇴비입니다. 진짜 좋은 완숙퇴비는 산에 갔을 때 맡을 수 있는 향긋한 흙냄새가 나야 정상입니다. 만약 급한 마음에 덜 썩은 퇴비를 밭에 넣게 되면 흙 속에서 발효가 다시 시작되면서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그 온도는 무려 60도에서 70도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연약한 고추뿌리가 70도의 뜨거운 찜질방 속에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모두 삶아져서 죽고 맙니다. 게다가 덜 썩은 퇴비는 파리나 군뱅이 같은 온갖 해충들을 밭으로 불러 모으는 잔치상을 차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시중에서 퇴비를 구입하실 때는 뒷면의 품질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부숙도 검사에서 합격을 받은 안전한 완숙 퇴비인지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완숙 퇴비는 고추에게 보약이지만 미숙 퇴비는 끔찍한 독약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퇴비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밭에 산성도를 맞춰주는 석회 살포 작업입니다. 우리 땅은 매년 비를 맞고 화학 비료를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산성 흙으로 변하게 됩니다. 고추는 산성 흙을 아주 싫어합니다. 흙이 산성이 되면 고추가 아무리 흙 속에 영양분이 많아도 그 영양분을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밭에 석회를 뿌려서 흙을 고추가 좋아하는 중성 상태로 중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또한 석회는 고추에게 꼭 필요한 칼슘을 공급해주는 아주 훌륭한 영양제 역할도 합니다. 나중에 고추가 열렸을 때 엉덩이 부분이 까맣게 썩어 들어가는 배꼽 썩은 병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끔찍한 병의 원인이 바로 칼슘 부족입니다. 석회를 미리 뿌려두면 이 배꼽 썩은 병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석회를 뿌릴 때의 팁을 하나 드리자면 석회는 흙 속에 들어가서 녹는 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밭을 만들기 가장 첫 단계, 즉 모종을 심기 한 달 전쯤에 미리 밭 전체에 하얗게 흩뿌려 놓고 흙과 골고루 섞어주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밭에 내리는 하얀 눈처럼 석회를 뿌려주시면 고추가 1년 내내 칼슘 부족 걱정 없이 아주 튼튼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석회와 퇴비가 모두 고추에게 좋다고 하니까 밭에 나간 김에 석회와 퇴비 그리고 복합 비료까지 한꺼번에 몽땅 뿌려버리고 삽으로 뒤집는 분들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농사에서는 순서가 생명입니다. 석회와 퇴비가 흙 속에서 직접 만나게 되면 아주 나쁜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석회의 알칼리 성분이 퇴비 속에 들어있는 아까운 질소 성분을 암모니아 가스로 변하게 만들어서 공중으로 싹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비싼 돈 주고 산 퇴비의 영양분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셈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가스는 흙 속에 사는 이로운 미생물들까지 모두 죽이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차 공격이 필수입니다. 먼저 석회를 뿌리고 흙을 한번 갈아엎은 뒤에 최소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기다려주세요. 그런 다음 그 위에 완숙 퇴비를 듬뿍 뿌리고 다시 흙을 섞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석회와 퇴비가 흙 속에서 서로 싸우지 않도록 중간에 시간 간격을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고수들의 밭 만들기 비법입니다. 조금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이 일주일의 간격이 고추의 수확량을 2배로 늘려주는 마법의 시간이 됩니다. 석회와 퇴비를 잘 주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고추 농사에서 숨겨진 비밀 병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붕소라는 미량 요소입니다. 붕소라는 이름이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질소, 인산, 칼륨 같은 다량 요소에 비해서 붕소는 아주 눈곱만큼 적은 양이 필요하지만
그 역할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붕소는 고추의 꽃이 튼튼하게 피어나고 그 꽃이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고추 열매로 맺히게 하는 1등 공신입니다. 만약 밭에 붕소가 부족하면 고추꽃이 피기는 엄청나게 피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고 꽃이 우수수 바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것을 보고 농부들은 애가 타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리 나무가 커도 열매가 안 열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붕소는 퇴비를 뿌릴 때 붕사 비료라는 형태로 밭에 조금씩 뿌려주면 됩니다. 보통 300평 밭에 2kg 정도만 뿌려도 충분할 만큼 아주 소량만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작은 붕소 한 줌이 고추꽃을 꽉 잡아주어 나중에 가을이 되면 고추가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주렁주렁 매달리게 만드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퇴비와 밑거름을 섞을 때 이 붕소 비료를 잊지 말고 꼭 한 줌 섞어주시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밑거름용 화학 비료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퇴비만으로는 고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에 영양분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거름용으로 나오는 복합 비료를 밭에 뿌려 주어야 합니다. 시중에 가보면 고추 전용 비료라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고추 전용 비료에는 고추가 생육 초기에 폭풍 성장할 수 있도록 질소, 인산, 칼륨이 아주 황금 비율로 섞여 있습니다. 이 밑거름을 뿌리는 시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퇴비를 뿌리고 가스를 빼는 기간, 즉 모종을 심기 약 5일에서 7일 전쯤에 밭 전체에 골고루 흩뿌려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비료를 너무 욕심내서 많이 뿌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고추가 잎과 줄기만 무성하게 키우고 정작 중요한 고추 열매는 맺지 않는 웃자람 현상이 발생합니다. 마치 밥을 너무 많이 먹어 비만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포장지 뒷면에 적혀있는 적정 사용량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 비료 역시 흙 속에 들어가서 서서히 녹아야 하므로 모종 심는 당일에 뿌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모종 심기 일주일 전 밑거름을 흙과 잘 버무려 주는 것 잊지 마세요. 밭을 만들 때 영양분보다 더 무서운 숨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흙 속에 숨어 사는 해충들입니다. 특히 고추 농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벌레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거세미나방, 애벌레 일명, 뚝벌레라고 불리는 녀석이고 다른 하나는 철사벌레입니다. 이 녀석들은 평소에는 흙 속에 깊이 숨어 있다가 우리가 예쁜 고추 모종을 심어놓고 밤이 되면 슬며시 땅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고는 고추 모종의 아주 여린 밑동을 가위로 자르듯이 싹둑 잘라먹고 다시 흙 속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다음 날 아침에 밭에 나가보면 멀쩡하던 고추 모종들이 땅에 픽픽 쓰러져 있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런 참사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밭을 갈아엎을 때 무조건 토양살충제를 뿌려주어야 합니다. 토양살충제는 모래알처럼 생긴 잎제 형태로 되어 있어서 밭에 훌을 뿌리기 아주 편합니다. 비료를 뿌릴 때 이 토양살충제를 함께 뿌리고 흙을 깊게 뒤집어주면 흙 속에 숨어있던 나쁜 벌레들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모종 하나가 잘리면 그해 수확할 수 있는 수십 개의 고추가 날아가는 셈입니다. 토양살충제는 선택이 아니라 고추 모종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방어막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밭에 여러 가지 영양분과 약재를 뿌렸다면 이제는 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밭을 갈 때는 대충 얕게 파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깊이 깊이 갈아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깊이갈이 심경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고추가 청은성 작물이라서 뿌리가 얕게 뻗는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딱딱한 땅에 심었을 때 뿌리가 밑으로 못 내려가서 옆으로 뻗은 것뿐입니다. 원래 고추는 부드러운 흙만 확보된다면
뿌리가 땅속으로 60cm 이상 아주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진 식물입니다. 밭을 깊게 갈아서 흙을 포슬포슬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고추 뿌리가 스펀지처럼 부드러운 흙을 뚫고 끝없이 밑으로 뻗어 나갑니다. 뿌리가 깊게 내려갈수록 여름철에 지독한 가뭄이 와도 땅속 깊은 곳의 수분을 빨아들여 거뜬히 버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태풍이 불어 거센 바람이 쳐도 깊숙이 박힌 뿌리 덕분에 고추나무가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삽이나 관리기를 이용해서 최소 20cm 이상 아주 깊게 흙을 뒤집어 엎어주세요. 깊게 간 밭은 고추에게 튼튼하고 넓은 지하 궁전을 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밭을 깊게 갈았다면 이제 고추가 살아갈 침대, 즉 이랑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추 농사에서 이랑의 모양과 높이는 수확량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추는 물을 좋아하면서도 동시에 물을 극도로 싫어하는 아주 까다로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흙이 너무 메마르면 잎이 시들지만 반대로 비가 많이 와서 뿌리가 물에 조금만 오래 잠겨 있어도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해 썩어버리는 습해를 입게 됩니다. 오스페치알리, 우리나라의 여름은 장마철이 있어서 엄청난 양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이때 밭에 물이 고이지 않고 쫙 빠져나가게 하려면 이랑을 아주 높게 만들어야 합니다. 고수들의 고추밭을 보면 이랑의 높이가 무려 20cm에서 30cm에 달할 정도로 아주 높이 솟아 있습니다. 고랑에 흙을 퍼 올려서 두둑을 최대한 높여주세요. 이렇게 높은 두둑은 장마철에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고추 뿌리가 물에 잠기지 않고 안전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생명선이 됩니다. 이랑을 낮게 만들면 여름 장마철에 고추가 몽땅 병들어 죽는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두둑은 아파트처럼 높게 쌓아 올리시길 바랍니다. 이랑의 높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랑의 넓이와 모종을 심는 간격입니다. 텃밭이 좁다고 해서 욕심을 부려 고추 모종을 다닥다닥 붙여 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고추밭에 병균을 키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고추는 나중에 사람 키만큼 크게 자라고 가지가 사방으로 넓게 퍼지는 식물입니다. 만약 모종 간격이 너무 좁으면 나중에 고추나무끼리 잎사귀가 엉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잎과 잎 사이에 바람이 통하지 않고 빽빽해져서 습도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바로 이런 덥고 습한 환경이 탄저병이나 역병 같은 무서운 곰팡이병들이 가장 좋아하는 천국입니다. 또한 잎이 너무 겹치면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해 광합성을 못하고 고추도 작게 열립니다. 따라서 이랑과 이랑 사이의 간격, 즉 헛골은 최소 1m 이상 아주 넓게 띄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종과 모종 사이의 포기 간격도 40cm 이상 넉넉하게 벌려서 심어야 합니다. 처음 심을 때는 너무 휑해 보일 수 있지만 2달만 지나면 그 넓은 공간이 꽉 찰 정도로 잎이 무성해집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통하고 햇빛이 고추밭 구석구석 스며들게 만드는 넓은 간격 배치가 바로 병 없는 고추 농사의 핵심입니다. 이제 밥 만들기의 하이라이트인 비닐 멀칭 작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잘 만들어진 두둑 위에 비닐을 씌우는 이 작업은 단순히 풀을 안 나게 하려는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닐 멀칭은 고추밭의 온도와 수분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마법의 이불입니다. 봄철에는 아직 땅의 온도가 차갑기 때문에 비닐을 씌워두면 한낮에 따뜻한 햇살을 받아 흙의 온도가 쑥쑥 올라갑니다. 따뜻해진 흙은 고추 모종이 새로운 뿌리를 빠르게 내리도록 도와주는 1등 공신입니다. 또한 비닐은 흙 속의 수분이 공기 중으로 증발하는 것을 꽉 막아주어 항상 흙을 촉촉한 상태로 유지해줍니다. 멀칭 비닐의 종류를 선택할 때는 투명한 비닐보다는 검은색 비닐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투명 비닐은 땅의 온도를 높이는 데는 최고지만
햇빛이 그대로 통과하기 때문에 비닐 안에서 잡초들이 엄청나게 자라나게 됩니다. 반면 검은색 비닐은 햇빛을 완벽하게 차단하여 잡초 씨앗이 싹을 틔우지 못하게 만듭니다. 잡초 뽑는 고된 노동에서 해방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질기고 튼튼한 검은색 농업용 비닐을 팽팽하게 당겨서 덮어주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비닐 멀칭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비닐을 덮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흙의 수분이 충분할 때 덮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며칠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밭흙이 바짝 말라 먼지가 풀풀 날리는 상태에서 비닐을 덮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비닐 안쪽은 사막처럼 건조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나중에 모종을 심고 물을 주더라도 비닐 때문에 물이 흙 속으로 넓게 퍼지지 않고 겉돌게 됩니다. 건조한 흙 속에서는 가스 피해도 훨씬 더 심하게 발생하고 비료 성분도 녹지 않아서 고추가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닐 멀칭을 하기 가장 좋은 황금 타이밍은 바로 봄비가 흠뻑 내리고 난 다음 날입니다. 흙 속에 빗물이 가득 머금어져서 흙이 촉촉하고 부드러울 때 재빨리 비닐을 덮어주면 그 수분이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고 밭 전체에 갇히게 됩니다. 만약 비 소식이 계속 없다면 멀칭을 하기 전에 호스로 물을 밭 전체에 흠뻑 뿌려서 땅을 충분히 적셔준 다음에 비닐을 덮어야 합니다. 촉촉한 흙을 비닐로 가두는 것, 이것이 바로 초기 뿌리 활착을 결정짓는 보이지 않는 기술입니다. 비닐을 씌울 때의 꼼꼼함도 수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충 비닐을 덮고 흙을 듬성듬성 덮어두면 봄철에 불어오는 강한 돌풍에 비닐이 펄럭거리게 됩니다. 비닐이 바람에 펄럭거리면 그 구멍 사이로 뜨거운 바람이 훅 들어가서 고추의 어린 잎과 줄기를 데치듯이 말려 죽이는 열풍 피해가 발생합니다. 또한 펄럭이는 비닐이 고추대를 때려서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비닐을 씌울 때는 2사람 이상이 양쪽에서 비닐을 아주 팽팽하게 잡아당긴 상태에서 두둑에 밀착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비닐의 가장자리는 일정한 간격마다 흙을 듬뿍 파서 무겁게 눌러주어야 합니다. 특히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라면 비닐 위로 흙을 한 줄로 길게 덮어서 바람이 들어갈 틈을 완전히 원천 봉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닐이 마치 북가죽처럼 팽팽하게 흙과 한 몸이 되어야 고추가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마무리가 봄철 매서운 똥바람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고추 모종을 지켜내는 가장 든든한 갑옷이 되어줄 것입니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고추 농사를 지으시려는 분들, 혹은 100포기 이상 텃밭을 크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비닐 멀칭을 하기 직전에 꼭 고려해야 할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점적 관수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점적 관수는 까만색의 얇은 호스에 일정한 간격으로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어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게 만든 물주기 장치입니다. 비닐을 덮기 전에 두둑 가운데에 이 점적 관수 호스를 쫙 깔아두면 한여름 찜통더위 속에 가뭄이 찾아와도 물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도꼭지만 살짝 틀어놓으면 비닐 안쪽 고추뿌리 바로 옆으로 수분이 골고루 스며들게 됩니다. 사람이 일일이 조리개로 비닐 구멍에 물을 찔러 넣는 엄청난 수고를 덜어주는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게다가 물과 함께 수용성 영양제를 타서 주면 비료가 물을 타고 뿌리로 직접 배달되기 때문에 고추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자라납니다. 초기 설치 비용이 조금 들지만 한여름 또약볕에서 땀 뻘뻘 흘리며 물을 주는 고생을 생각하면 무조건 설치하는 것이 수백 배 이득입니다. 밥 만들기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점적 관수 테이프를 꼭 한번 활용해 보세요. 우리가 밭을 고를 때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짓기를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사 용어로는 연작장애라고 부릅니다. 작년에 고추를 심어서 재미를 톡톡히 본 밭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람들은 올해도 당연히 그 자리에 고추를 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추 농사에서 가장 피해야 할 행동 중 하나입니다. 고추는 특정 영양분만 집중적으로 빨아들이는 편식쟁이입니다. 같은 자리에 계속 고추를 심으면 흙 속에 고추가 좋아하는 영양분은 씨가 마르고 흙이 척박해집니다. 게다가 작년에 발생했던 탄저병이나 역병의 무서운 곰팡이, 균들은 겨울 동안 흙 속에 죽지 않고 숨어 있다가 올해 심은 고추를 다시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토양 해충들도 고추 냄새를 기억하고 그 자리에 바글바글 모여 있습니다. 따라서 고추는 무조건 작년에 다른 작물을 심었던 새로운 땅에 심어야 합니다. 콩이나 옥수수 배추를 심었던 자리가 좋습니다. 만약 텃밭이 너무 좁아서 어쩔 수 없이 같은 자리에 연달아 심어야 한다면 퇴비와 석회를 평소보다 2배로 듬뿍 넣고 토양 소독을 아주 철저하게 해주어야만 실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내 밭의 흙 상태가 정확히 어떤지 궁금해지실 겁니다. 내 밭은 산성일까, 알칼리성일까, 영양분은 충분할까, 부족할까? 초보 농부들은 그저 감으로 비료를 주지만 진정한 농사꾼은 과학의 힘을 빌립니다. 바로 각 지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내 농업인들을 위해 흙을 무료로 검사해주는 토양 검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종을 심기 한 달 전쯤 밭의 여러 군데를 조금씩 파서 흙을 모아 비닐봉지에 담아 기술센터에 가져가 보세요. 며칠 뒤면 내 밭의 토양 성분 분석표와 함께 맞춤형 비료 처방전이 따라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찰을 하고 약을 처방해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처방전에는 올해 이 밭에 고추를 심으려면 퇴비는 몇 킬로그램, 석회는 몇 킬로그램, 비료는 어떤 종류로 얼마만큼 주라고 아주 정확하게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이 과학적인 데이터에 맞춰서 밭을 만들면 비료값을 아끼면서도 토양 환경을 고추에게 가장 완벽한 상태로 세팅할 수 있습니다. 감으로 짓는 농사는 이제 그만두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밭에 이랑과 비닐 멀칭까지 완벽하게 끝났다면 이제 모종을 심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실 겁니다. 여기서 꿀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모종을 심는 날 허둥지둥하지 않기 위해 미리 구멍을 뚫어놓는 작업을 해두면 좋습니다. 비닐을 씌운 두둑 위에 고추 모종을 심을 40cm 간격으로 파이프나 모종 삽을 이용해 구멍을 퐁퐁 뚫어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구멍을 뚫어두면 비닐 속에 남아있던 미세한 독성 가스들이 그 구멍을 통해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가는 굴뚝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스 피해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마지막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또한 심기 하루 이틀 전에 이 구멍 속에 물을 듬뿍 주어서 구멍 안의 흙을 진흙처럼 아주 축축하게 만들어 놓으면 모종을 심을 때 흙이 무너지지 않고 모종 뿌리가 물기를 빨아들여 순식간에 활착하게 됩니다. 바쁜 심는 날 일일이 구멍 뚫고 물 주는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입니다. 여유가 있을 때 미리 구멍을 뚫어두는 센스를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멍을 뚫을 때 함께 해두면 평생 편해지는 작업이 바로 지주대 꽂기입니다. 보통은 고추 모종을 심고 나서 고추가 어느 정도 자라면 비바람에 쓰러지지 말라고 그제야 지주대를 옆에 박아 넣습니다. 그런데 모종이 땅에 깊숙이 뿌리를 내린 상태에서 지주대를 힘껏 꽂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는 쇠말뚝이 고추의 여린 뿌리를 무참히 찢고 끊어버리는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뿌리가 다친 고추는 성장을 멈추고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이 어리석은 실수를 막으려면 고추 모종을 심기 전 밭을 다 만들었을 때 모종 들어갈 자리 바로 옆에 튼튼한 지주대를 미리 쾅쾅 박아 두는 것이 최고입니다. 빈 땅에 지주대를 박으니 뿌리가 다칠 일도 없고 심는 날 모종만 쏙쏙 넣고 끈으로 바로 묶어주기만 하면 되니
일이 엄청나게 수월해집니다. 지주대는 고추가 자라는 키를 생각해서 최소 1.5m 이상 아주 길고 튼튼한 것을 일정한 간격으로 깊숙이 박아두어야 한여름 거센 태풍에도 끄떡없이 밭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밭은 이제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추 모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농약사나 시장에서 튼튼하고 예쁜 고추 모종을 박스째로 사 오셨을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밭으로 달려가 심고 싶으시겠지만 여기서 마지막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온실 속에서 따뜻하고 편안하게 자라온 모종을 거친 바람과 차가운 밤 공기가 있는 밭에 갑자기 내동댕이 치면 모종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몸살을 앓게 됩니다. 심하면 추위에 얼어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종을 밭에 적응시키는 훈련, 즉 모종 순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종을 사오시면 밭에 심기 2, 3일 전부터 낮에는 그늘진 마당이나 베란다에 내놓아서 바깥 바람과 햇빛을 느끼게 해주고 밤에는 박스를 덮거나 따뜻한 실내로 들여놓는 과정을 반복해 주세요. 이렇게 며칠 동안 외부 환경에 조금씩 노출시키면 모종의 잎이 진해지고 줄기가 뻣뻣해지면서 거친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강인한 체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 짧은 순화 과정이 고추 모종의 생존율을 100%로 끌어올리는 마지막 마법입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밭도 숙성되었고 모종도 튼튼하게 훈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밭에 심어야 할까요? 고추는 열대성 작물이라서 추위를 세상에서 가장 싫어합니다. 밤 기온이 10도 아래로 내려가면 고추는 성장을 아예 멈춰버리고 서리를 맞으면 새카맣게 타서 그날로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나라는 봄철에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는 늦서리 일명 꽃샘추위가 잦습니다. 남들이 심는다고 조급하게 5월 초에 일찍 심었다가 갑작스러운 된서리를 맞고 밭 전체를 갈아엎는 분들을 매년 수없이 봅니다. 일찍 심는다고 고추가 일찍 열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날씨가 완전히 따뜻해질 때까지 참아야 합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5월 10일 이후 밤 최저 기온이 안정적으로 15도 이상을 유지할 때가 가장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일기예보를 매일 꼼꼼히 확인하시고 늦서리의 위험이 완벽하게 사라진 따뜻하고 맑은 날을 디데이로 잡으세요. 밭을 한 달 전부터 꼼꼼하게 만들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농부만이 진정한 고추 대풍작의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기쁜 마음으로 밭에 나가 생명을 심으실 차례입니다. 자, 지금까지 고추 모종을 심기 전에 무조건 실천해야 하는 밭 만들기의 모든 비밀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이 과정들이 조금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당장이라도 모종을 덮어놓고 심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농사에는 요행이 없습니다. 가스를 빼기 위해 이 주일의 시간을 기다려주는 인내심 완숙 퇴비와 석회를 시간차를 두고 뿌리는 섬세함 깊이 밭을 갈고 높은 일항을 만드는 수고로움, 이 모든 사소해 보이는 준비 과정 하나하나가 모여서 가을날 나뭇가지가 찢어질 듯이 붉은 고추가 주렁주렁 매달리는 기적 같은 반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한 밭에서 자란 고추는 병충해를 스스로 이겨내고 한여름의 땡볕과 폭우 속에서도 꿋꿋하게 견뎌내며 여러분에게 엄청난 수확량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올해는 부디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알려드린 이 정석의 방법대로 기초부터 튼튼한 고추밭을 꼭 만들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의 텃밭 가꾸기에 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은 올해 언제쯤 고추를 심을 계획이신가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밭 만들기 노하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서 많은 분들과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응원하며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농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